정말 이 화제의 오징어 게임의 감독으로도 오히려 더 알려져 있는 최근에 들어서 황동혁 감독의 오늘 도가니를 봤는데 우리 도가니 얘기하기 전에 어정육전님께서 근데 저거 뭐야? 어제 캐롤송 제작자 어디 건 거 저거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그 캐롤송 때문에 걸린 거야? 네. 네. 이게 밥순이님이 또 남편분이 또 권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아닙니다, 밥순이님. 제가 저작권 위반했는데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는 사물이. 책임지는 벌을 받아야죠. 오늘 영화도 벌을 받아야 할 것들은 벌을 안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캐럴이 이게 다양한 곡들을 모아둔 거기 때문에 좀 헷갈려. 제가 사이트에서 찾은 건데 잘 모르겠어요, 출처를.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방송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순이님. 예, 그러면 우리 어정육전님께서 또 모두가 기다리는 송기영 교수의 일주일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어정희 국장이 오늘은 어떻게 이 영화 소개를 할지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어정희의 2분 시작합니다. 영화는 이제 그 영화의 한 선생님이 원래 미술 선생님인데 서울에 살다가 학교를 이렇게 소개받아서 무진이라는 조금 지방 도시의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학교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의 표정이나 아이들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학교에 그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을 막 피가 막 흐르는데도 구타를 하는데 아무도 그 학생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막 자행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하는데 우연히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들리는 비명소리, 한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문을 막 두드리는데 수희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밤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고 소리를 못 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소리나 막 낸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사실은 이 여자아이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고소하기 시작하고 그 선생님과 인권운동가가 하여튼 만나요. 그래서 그 인권운동가인 정유미랑 함께 그 아이들의 그 사건을 고소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나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그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지 정말 너무나도 이 가슴이 무너지고 화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런 줄거리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은 비교 잘했네요. 비교 좀 괜찮습니까? 저는 되게 좀 산만해드렸는데. 지난번에 워낙 못해가지고 오늘은 좀 낫네. 그래서 좀 오늘 왜 산만해요? 오늘 잘했는데. 되게 좀 산만한 느낌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그래도 굉장히 오늘 내가 볼 때는 못 얻어맞으시고 교수님이 좀 이 날카로운 지성이 날카로운 지성이 한번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중요하죠. 송기영 교수는 왜 이 많은 영화 중에 오늘 도가니를 우리한테 꼭 보라고 했을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 네, 이제 이 영화라는 게 영화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화가 19세기 말에 1895년이가 뭐 그때쯤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로 130년 지났는데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 존재 이유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위로. 왜냐면 삶이 참 쉽지 않거든요. 물론 정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삶이 쉽지 않나? 그건 하여튼 쉽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쉽지 않은 삶인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게 가장 큰 기능이 따뜻한 위로를 주고 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겁니다. 뭐 멋진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 연애를 할 때 자기도 그 동화돼서 자기도 한순간이나마 자기도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돼서 그래서 또 꿈과 희망을 주고
많은 영화의 줄거리가 권선징악의 구조로 가졌죠. 응? 그러니까 사필규정, 여기도 그만데 사필규정, 권선징악의 구조로 갔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영화 속으로 잠깐 2시간 동안 부패했는데 그 영화에서 맨날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참 살맛이 안 나죠. 그 영화가 흥행도 안 되고 영화에 네. 돈이 많이 해서 영화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네? 엔터테인 하는 거죠. 엔터테인.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는 거죠. 즐겁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영화가 권선징악이나 사필규정 이런 구조를 가졌는데 사실 진짜 삶은 안 그렇거든요. 진짜 삶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거리가 먼데 이제 그런 주제를 어떻게 다루냐 이게 참 문제인데 이 영화는 우선 원작이 워낙 좋고 그러니까 좋다 원작을 잘 썼습니다. 원작이 좋고 그 원작의 바탕이 된 실화는 원작보다는 2~3배 더 비참했다는 거죠. 실제가 더요? 예. 그리고 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작의 많은 부분을 또 그 완화시켰어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청소년 입장 가가 돼야 네. 청소년 입장 가가 돼야 관객을 많이 모아서 돈을 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실화보다 한 4분의 1 줄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강도 약한 거예요, 교수님? 네, 소설도 그렇고 아. 영화도 소설보다 더 약화해서 만드는데 하여튼 그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 원작을 이 황동혁 감독이 각색을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심파나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네. 그걸 잘 지켰습니다. 물론 소설도 그렇습니다. 소설도 끝나는 장면이 비슷해요.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그 현장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가 돼서 이제 그 인권센터 간사가 편지를 하는 그걸로 끝나는데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삶의 위로를 주는 영화가 있고 또 우리한테 그래도 이 세상에 그 정의란 게 있다. 에? 그거를 가는 길이 굉장히 사실 어렵죠.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럼 여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네. 세상이 원작에 나오는 세상이 나를 바꾸게 못 만들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버티는 거다. 그런 말들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맨날 이 도가니 같은 영화 한번 보면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화 기생충 같이 엉터리 영화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영화도 봐야 돼요. 봐야 되고 뭐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가 살면서 정의란 게 무엇이냐? 에? 정말 최소한의 제거 이 세상이 최소한의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가? 그런데 또 뭐야? 그런 그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지영 작가도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식빵 세상이 식빵이라는 말 아시죠? 식빵. 그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가 자주 하는 식빵. 예, 여기 이제 잘못하면 걸리니까 그 식빵 세상인데 이 식빵 세상에서 그거를 그래도 그 세상이 자기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신체적으로 결함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 때문에 자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쉬운 이야기 아니죠. 진짜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이야기 아닌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실화 이거 실화입니다. 그 광주의 인화학원이라는 데서 벌어진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광주는 뭡니까? 그 민주화에 말하자면 성지라고 좀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핍박과 오래 받았는데 근데 이 광주의 인화학원에서 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일이 한 5년 벌어졌는데 그 재판에 광주를 대표하는 유명 변호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광주를 대표하는 정말 법조계 최고 엘리트들이 전부 저쪽에 변호사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실형 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나중에 이제 그 대체교에서 투쟁해서 인화학교가 폐괴됐죠. 폐괴됐는데 그 교장은
처벌을 안 받고 중간에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화학원 사건은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실화가 없습니다. 실화. 네. 여기도 그렇지만 실화가 없는데, 하여튼 정말 우리가 영화나 무슨 소설, 뭐 요새 영화 보면 좀비 영화 많고 소설도 뭐 정말 그러니까 기발한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삶이 실제적인 삶이 어떤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살고 있을 때 애써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살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장애인 문제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무슨 자기한테 다가오든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있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다 강 건너 부리죠 뭐. 근데 이거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그 공지영 그 문학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인하학교 사건이 실패를,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대로 단죄가 안 되니까 공지영 작가가 도가니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광란의 침묵의 도가니, 농아들한테는 침묵의 도가니고, 그 사람들이 벌이는 작태는 광란도 아니죠. 아주 그냥 비열 뭐 이런 게 도가니인데, 그런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열광의 도가니란 말 쓰잖아. 이 세상이 도가니라는 거죠. 도가니인데 정말 참혹한 현실을 공지영 작가가 그 나름대로 각색을 많이 해서, 저도 정확하게 그 실제랑 소설은 잘 구별을 못하는데, 그 이제 그걸 영화했는데 굉장히 이게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동혁 작가가 황동혁 감독이 요새 오징어로 떴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오징어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작품입니다. 물론 오징어도 뭐 요새인들의 그런 그 폭력성이나 그런 거를 잘 드러낸 면이 있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B급이고,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처럼 B급이고, 물론 B급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왜 B급이 나쁘니까? 강남 스타일로 우리나라 그 K 문화가 굉장히 있는데, 정말 이건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잡았어요. 왜냐면 영화라는 게 멋진 남녀가 나와서 연애하고 뭐 또 권선징악으로 가든지 사필 규정이 이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이고 다음에 영화 보러 오지. 아, 저놈 영화 봤더니 기분만 나쁘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랬는데 황동혁 작가가 감독이 성공해서 이게 청소년 입장 불가인데 400만 이상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죠. 네? 성공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나 불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몸을 던져 싸우지 못하더라도 그런 걸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야, 세상이 그래도 그 불의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살아있구나, 있구나. 이것만 확인해도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꼭 봐야 될 영화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뭐 국제영화제를 상을 탄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 영화들보다 이 영화, 뭐 저는 이런 영화들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락 영화도 만들고, 뭐 그 멋진 그 여자나 남자나 나신을 자랑하는 영화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영화에서 정말 한국 영화에서 꼭 봐야 될 영화입니다. 정말 이거를 안 보시면, 그리고 무슨 뭐 사회 정의를 외친다든지 뭐 누구를 욕하든지, 이거는 정말 위선이고 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원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작이 그 공지영 작가가 이제 그런 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뭐 그런 걸 많이, 사형수 이야기나 그런 걸 많이 썼죠. 그래서 정말 필력이 절정이 달았어요. 근데 이게 길지 않습니다. 하룻밤 새면 다 볼 정도예요. 근데 소설도 감동적이에요. 근데 소설은 뭐냐? 이게 이제 무진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문학사에서 1960년대 김승옥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나와서 무진기행이라는 걸 썼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안개라는 거로 영화가 됐는데, 그 김승옥 그 소설가의 무진기행이나 뭐 생명연습, 서울 1964년 겨울이 대한민국 문학사에서 새로운 감수성의 시대를 연 저거예요. 정말 새로운, 그 단편입니다. 짧은 단편인데, 근데 이 공지영의 도가니는 사회 고발 소설이고 법정 소설인데, 그 무진기형에 대해서 일종의 오마주를 한 거야. 이 사건은 광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일부러 무진으로 제목을 바꿔서,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간사가 이 사람의 대학교 선배야. 근데 그 선배도 인생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심장에 장애가 있는 두 딸을 데리고 허덕허덕 산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라 그 남자 주인공의 부인, 남자 주인공이 빌빌해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남자 주인공의 부인이 동창회 갔다가 알게 돼서 자리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많이 좀 각색을 했어요. 어머니 대신에.
그래서 끝까지 결국 부인이 여기서 손을 떼게 만들어요. 아. 손을 떼게 만들지만 하여튼 그 소설이니까 오히려 그럼으로써 지금 나비님은 마음 아픈 결말이었는데 오히려 사필 규정이나 권선 징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한테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걸 더 강하게 메시지 주는 거죠. 소설도 그렇게 끝납니다. 소설도 남자 중경이 결국 그 현장을 떠나게 돼요. 네. 떠나게 돼서 자기 부인이 소개해준 그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자기 일자리였는데 이제 그 편지 거기서 간사해서 우린 너를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할 거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소설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어렸을 때 다 문학소년, 문학소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공지영의 도가니는 꼭 한번 읽어보시 권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 빌어먹을 이놈의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럴 때 이걸 읽습니다. 그러면 야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자기의 저걸 위해 싸우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정말 이게 실패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지만 어떤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저런 분들도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지영 작가의 소설 그 소설을 정말 잘 썼어요. 그러니까 뭐 공지영 작가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저기 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공지영의 도가니만 볼 때는 전 정말 노벨상 줘도 아깝지 않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 무진기행에 그런 또 어떤 그 연애 감정 그런 걸 묘하게 얽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느끼는 그런 걸 잘 썼고 다만 많은 걸 영화가 더 붙인 게 비디오 장면입니다. 네. 비디오 장면은 영화에 CCTV 없어.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뭐야? 그 뭐지? 이거 철도 씬. 철도 씬. 그 민수가 걔를 네. 데리고 동반자를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 연두란 애가 저 교장을 알아맞힐 때 이게 수아라니까 그 친구가 네. 알아듣니까 했고 음악 소리 그 조인성의 그 가시나무. 조성모. 조성모. 가시나무 소리를 듣고 했는데 그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두 소리는 영화인데 아마 그게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죠. 수아로에서 알아듣는 쌍둥이에서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 사람이 쌍둥이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다음에 조성모 노래를 얘가 알아듣고 갔다 이런 거는 했는데 현실은 훨씬 이거보다 비참하게 끝났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방면되고 집행유예받고 방면되고 대체위가 나서서 학교를 폐교시킨 데는 성공했어요. 성공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죠. 상처뿐인 영광에서 정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야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이런 소설의 영화를 한번 보면은 야 저런 사람들도 버티는데 나도 좀 버티자 이런 생각에서 저는 꼭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비님은 마음 아픈 결말이고 화가 나지만 공지영 작가나 황동혁 감독이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박수치고 만세하고 끝나면 세상이 안 그렇거든요. 여전히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권력을 가진 애들은 여전히 룸사동에 다니면서 다 너 그거 다 내가 안 내드린데 왜 크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결말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정말 다음번에서는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도가니랑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근 소설 중에서 가장 잘 쓴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지의 도가니.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게 많아요. 무진기행에 오마주를 한다든지 뭐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많이 다릅니다. 남자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다른데 하여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꼭 한번 보셔야 될 영화라고 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이었고요. 지금 우리 방송하는 중에 썸피님과 나비님이 함께 합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7분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각자 영화 어떻게 봤는지 간단한 소회를 나누고 영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선 이 영화 끝나고 아까 우리 이 선생님이 무진기행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무진기행이 이거였는데 이 구지영의 이 소설이 무진을 그래서 야 저는 뭘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갑자기 교수님이 무진이 따지니까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아는 게 많은 분이네 진짜. 문학 박수님이 책도 보면 박수님 꼭 이거 소설 읽어보셔야 돼요. 소설 잘 썼어요. 공지영의 정말 그 필력이 철저히 다시 썼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젊은 시대의 낭만적이거나 그 무진 바닷가에서 그런 것들을 잘 썼습니다. 잘 썼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무진기행도 꼭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짧은 지식 정말 부끄럽고요. 저는 영화를 보고 사실 도가니 이후에 고발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도가니 이후에. 그래서
뭐 최근이 할까 이 마트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군에서 마트? 있는 군 카트 비리 아니고? 카트라든가 또 군에서의 군납비리 같은 거 관련된 네. 영화 많이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방송도 했지만 네.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너무 그냥 물론 이런 거 나쁜 거 있으면 싸워야지. 근데 그것만 있지 영화가 너무 감동도 없고 너무 뭐랄까 절제도 없고 좀 아쉬운 게 많았는데 전 도가니 옛날에 봤었는데 오늘 딱 보고 내가 이 영화를 봤던 게 맞나? 할 정도로 오늘 보니까 영화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특히 내가 마음에 든 거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 일부러 막 화가 나게 하거나 눈물이 나게 하거나 막 후회하지 않아. 물론 분노는 나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이게 되게 대단하다 그런 게. 그리고 또 좋은 영화는 사실은 뭐 제목뿐만이 아니라 전체 배경 또 사실은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안개의 도시 무진한 것도 전체가 너무 잘 들어맞고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장애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사학 문제 또 이 검찰 개혁 문제 아까 또 정관예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또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놓고 딱 버무린 게 너무 마지막까지 너무 진짜 잘 만들었다. 흔들리지 않고 이게 막 감정을 막 주입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대표 역시 이제 소설 영화할 때 우리나라 영화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억지 눈물을 짜는 거예요. 네. 여기도 사실 그러려면 굉장히 그런 장면이 많은데 그렇죠, 예. 그게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억지 눈물 짜는 장면은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그게 큰 장점. 우리나라 영화는 왜 너무 그 눈물 짜는 거, 애가 나서 엉엉 울고 맞아요. 이게 완전 심파인데 이 영화는 정말 눈물이 나오지만 어떤 심파적인 눈물이 나오진 않죠.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그 소설도 잘 썼고 영화도 그 황동혁 감독의 어떤 능력 이게 참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영화예요. 이런 주제가 굉장히 외면 받습니다. 미쳤냐 삶이 어려운데 빌어먹을 그 영화관 가서 말이야 2시간 동안 세상이 저렇게 지저분하고 개 같구나 이런 걸 보면 영화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러죠. 네? 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여기서 뭐 이런 걸 해봤자 아무 필요 없고 보시고 소설을 읽으시고 이래야 됩니다. 필요가 없지 않죠. 필요가 정조가 있습니다. 예. 필요가 약간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하는 중에 우리 걸어서님 들어섰습니다. 네. 걸어서님 사구님이 걸어주셨습니다. S수기님도 S수기님도 들어섰습니다. 걸어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억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냥 옆에서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적 신파를 굉장히 좋아하는 1인이고요. 네, 이렇게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보고 난 다음에 힐링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보는 눈이 이제 또 많이 달라져서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도 참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오늘 봤더니 두관이의 전체적인 뭐랄까요, 영화가 무덤덤하게 사회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 근데 그 진실을 대면할 때 내가 너무 정말 작아지고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겪었을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 영화를 그냥 끝까지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영화임에도 불구하지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이 스토리나 전개나 이게 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희님. 저는 지금 계속 떨고 있습니다. 또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이 영화가 참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나오는 있는데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감정 중에 제일 첫 번째 감정은 분노라고 해야 돼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주인공들 공유, 정유미 그리고 이 아이들 청각장애 아이들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약자 앞에 서야 될 사람들도 다 그 교장을 다 변호를 해주고 교장을 벽이 돼주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진짜 그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그 영화 그 장면을 볼 때 계속 그게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정의가 뭐 쓰고 뭐 어떻게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 정말 너무 화가 났고 정말 그나마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원작 소설에는 없지만 그 청각 장애인 남자애 중에 민수라는 애가 있는데 정말 제 심정이 그 칼 들고 그 박 선생 가서 칼로 찌르고 싶은 생각 진짜로 그 말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하고 뭐 하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정을 읽고 정말 가슴도 아프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이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감정은 갖고 있지만 가서 행동을 못 하니까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소설과 영화가 없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많이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이 영화라는 게 이런 어떤 사회 문제로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구나라는 뭐 그런 어떤 기능,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참 영화는 전반적으로 정말 뭐 잘 만들었고 정말 뭐 좀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잘 본 영화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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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붙인다면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자행되는 폭력들 그리고 사회 대조적으로 그 전관요를 비롯해서 그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말 그 전관요라는 게 말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 그 판사지나 검사하다가 옷을 벗으면 뭐 1년 안에 뭐 몇십억 모으는 건 그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했고 뭐 이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요새는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분명히 민주화가 진전했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는 분명히 진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그 폭력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나라에만 부시고 보고 그 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성을 아주 원초적으로 표현했죠. 그 제일 그 감동적인 장면이 나이 많은 노총 아니 그거 말고 나이 많은 노총 거기 그 과부 앞에 앞서 과부 성기에도 대고 절을 하잖아. 그게 굉장히 사실 그 성이라는 게 원래 폭력이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형태지만 사실은 성의 분배꾼을 잡고 있는 것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브도 그렇잖아요. 이브가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고추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성의 원초적인 측면이라고. 근데 이거는 성의 가장 추악한 면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게 참 사람들한테 정말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성스럽고 정말 밝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성의 가장 추악한 장면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추악했대요. 현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 민주화가 되고 뭐 미투나 이런 게 일어나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교묘한 폭력들. 그러니까 학교도 근본적으로 교수랑 학생 사이에 일종의 권력 관계거든요. 상하 관계인데 학부는 그런 게 좀 없어요. 학생들이 학부는 학생회도 세고 그런데 대학원은 안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양심적이지만 그런 걸 묘하게 울거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거. 정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세진 않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거의 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교수의 부당한 짓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왜냐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난주에 끝나면 자기만 거기서 아웃이 되고 그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여전히 비일비재가 왜냐면 그런 뭐 교수나 된 사람은 다 권력층이나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리고 끝나면 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그런 문제 볼 때 저도 좌절을 많이 하고 야 뭐하고 살아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좀 거로선님 하잖아 사설복지단체가 공무원 이건 말도 아니죠. 말고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을 거고 근데 하여튼 이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저럴 때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좀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좀
대항해야 되고 저런 분들을 응원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 영화의 하여튼 좋은 측면, 그러니까 영화가 계몽적인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소설로 썼고 또 잘 썼어요. 공정 작가 또 황동혁 감독도 정말 멋진 솜씨를 발휘해서 영화가 심파에 흐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말매 끝나서 뭐 중재를 언답니다 만세 그렇게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영화가 원래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해피엔딩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해피엔딩은 좋아해요. 네? 마음이 편하죠. 해피엔딩을 봐야 아 정의가 이기는구나. 그러고 편하지. 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아이씨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봐야 되고 우리들을 한 번 더 이 어려운 삶에서 한 번 더 각성하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과 영화라고 봅니다. 예. 아 교수님이 지금 또 나름대로 큰 싸움을 또 앞두고 계셔서 아주 더 와닿는 아주 사소한 싸움입니다. 아주 사소한 싸움. 또 그래서 학교 문제를 아니,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교수님 이 영화 보시고 너무 감정이입이 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분노에? 아니.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저는 원래 타고나게 그렇게 그렇구만요. 자 그럼 각자 영화 안에서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 같은 것들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첫 장면부터 되게 셌어요. 첫 장면에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좌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좌천은 아니겠지. 아니 그러니까 실직 상태에 있으니까 그쵸. 소개받아갖고 어머니가 지금 알아서 이렇게 적어내는 거야. 무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통화할 때 여기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여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다가 딱 동물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야. 로드킬. 그런데 동시에 철도에서 아이가 민수 동생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놀란 게 뭐냐면 남자는 짐승을 죽였어. 근데 사실 짐승에 대한 뭐 어떻게 불쌍해 그런 얘기는 안 들어요. 영화에서 그걸 그리고 있지도 않고. 근데 실생활 지금 보니까 그 아이도 짐승하고 똑같은 사실은 위치인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교장하고 그 형사들 대화할 때 보면 아 왜 밖에 나와가지고 참 골치가 아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 그것들은 말을 해도 못 듣지 막 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사고로 죽인 짐승이나 처음에 등장한 요 기차로 인해서 죽은 아이나 지금 여기서는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처음부터 딱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지나고 보니까 첫 장면이 되게 강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 있으면 저는 그 공유가 그런 게 처음이죠.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자기도 아픈 딸이 있고 또 어머니도 그 전세 그 자금을 빼가지고 5천만 원까지 줬는데 그 막 갈등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까지 그 뭐죠? 그 난을 가지고 바깥에 교장실 바깥에서 어머니가 이제 교장 선생님 주라고 해가지고 그 가지고 간 거는 주려고 간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냥 주려고 간 거예요, 진짜.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못 본 척 하자라는 마음이 더 썼을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 민수란 아이, 그 안에서 이제 민수란 아이가 맞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듣고 있는 거지. 그냥 감정을 그러니까. 다운시켜놓고 계속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이제 그 박 선생이 민수를 데리고 나가면서 너 그 골프채로 때리려다가 뛰려고 나가는 거지. 조용한 데 가서 해라.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순간 계속 멍하니 있다가 마주치면서 지나갈 때 난으로 뒤에 가서 때릴 때 그때 이제 감정의 변화가 확실하게 굳혀지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또 그 이후에도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눈 감고 그런 일은 다 누구나 겪는 거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뭐 어머니도 또 이해를 하시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꼭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지금 삶에서도 아마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이제 그걸 좀 희망을 준 거죠. 네.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 한 말이 걱정이죠. 야, 그 발전기금 받아 처먹은 놈이 뻔하지 그러니까요. 않냐? 그거 다 뻔한 거다. 그런데 너는 네 자식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그들 편에 쓰는데 원작 소설은 안 그렇습니다. 부인이 끝까지 그걸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 친척 오빠가 성공한 오빠에서 회사에 들어가라 해서 결국 그걸 관두내서 그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설이 더 맞으면 그 영화가 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건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인어학과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소설이 잘 그 각색을 잘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썼고 각색이 잘했네요, 네, 진짜. 영화도 또 그 소설을 몇 가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 정유미가 여기서 그냥 관계없는 간사고 차 부딪힌 것 빼는데 원래는 소설에서는 그 간사가 이 사람의 대학교 여자 선배인데 결혼에 이제 인생에 실패해서 저 시골에 내려와서 그 딸 둘 어렵게 키우면서 사는 그런 거예요. 정유미가 애를 키워요? 자기 딸을? 그죠. 아까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지. 학교 선배야. 학교 선배서 그 학교 선배가 이제 집도 얻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학교 선배가 옛날에 얘를 좀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쪽에서 이제 니네 둘이 무슨 관계냐, 불륜이 그런 아니냐, 거? 그래서 막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사실은 이거 너무 사실 제가 지금은 영화가 너무 잘 절제됐다 잘했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못 느꼈어요. 이거 너무 영화가 과장됐다. 너무 감정적이다 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바뀐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벌써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저랑 10년 후에 저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공유의 위치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의 위치인데 내 담당 교수가 날 불렀어요. 변호사가 앞에 있고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집이 되게 어렵잖아요. 집도 어렵고 어머니도 지금 5천만 원 전세 살고 있다가 5천만 원 빼고 맞아요. 어디 월세 가신 것 같고 딸은 아프고 또 내가 제대로 돈벌이 한 적도 없어. 내 부인은 날 뒷바라다가 죽었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물론 되게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교수님도 와가지고 나한테 서울에 좋은 일자리도 마련해놨고 지금 발전기금 플러스 돈 줘서 돌려주고 또 그러면서 또 이 자기 변명 가능한 게 피해자를 공부시켜서 또 유학을 보내주겠대. 그럼 얼마든지 타협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요새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런 마음 없이 봤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보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공유의 위치에서 공유처럼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 저자리. 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그 주는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감정을 되게 잘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한 측면만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 놓여진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사임과 동시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병든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인 거예요. 근데 내 아이가 지금 아프고 병들었고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엄마는 전셋집도 빼고 간 상태의 한 인간. 그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다른 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다른 공의롭다기보다는 그런 사회의 그런 뭐랄까 큰 악의 거악을 마주했어. 근데 그 악에 대항하려면은 내가 쏟는 에너지가 내 가족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내가 지금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란 존재가 과연 거기에 내가 그냥 묵인하고 모른 척하면 나는 그 회사에서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돈 받고 내 아이 치료비 되고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하게 되면 나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놓여진 그런 한 사람의 상황이 보이는 거죠. 영화에서 그런 걸 보여주면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저런 상황에 넣으면 난 어떡하지?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가 진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실제적으로 다각면에서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인데 이 영화는 그거를 너무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전에는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 안 보여줘도 그 교장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보이잖아요. 부인 있고 난 부인 나타났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여기서 그 애인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 수양 동생이 있고 그 부인이 있고 근데 그 아이를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이를 막 강간하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군림할 때 그 모습. 그런 거를 너무 이 영화가 잘 보여줘가지고 소름 돋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나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모습 보이거든요. 굉장히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듯한, 재는 듯한 그런 말투, 표정. 이런 거 막 다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도. 그리고 너무 가증스러워. 앉아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어. 근데 그런 거는 보면은 정말 나쁜 짓 해놓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다 그 표정이거든요. 그거 오늘 영화에서 너무 잘 보여줘가지고 볼 때마다 이게 섬뜩섬뜩한 거야, 이 영화가.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르샤님도 뭐 막 건너뛰기 했다는데 그러면 안 되죠. 현실인데 현실은 이거보다 몇 배 더 참혹하다니까. 봐야죠. 그러니까 진짜 나르샤님 너무 정말 그 본 끔찍했어요. 태도가 정말 유감입니다. 아까 잘 제가 제대로 보셨어야죠. 영화 중간에 사실 네. 발전기근 5장 얘기할 때 나는 500만 원인 줄 알았어. 근데 네, 5천만 원이길래 5천만 원 그러니까 교수님이 장난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때가 그게 수화인 줄 알고 손을 툭 쳤어요. 네. 장난 아니야. 네. 교수님 뭐 교수님이 교직도 계셨지만 기억대회라고. 네. 근데 발전 기금이라는 건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마다 달라요. 대학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좀 괜찮은 대학들은 제가 보기 거의 없는 것 같고 좀 후진 대학은 오히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또 사학들 중학교 네. 고등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 네. 사학이 참 문제. 왜냐면 네. 미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죠. 근데 미국을 버티는 게 사립대학이거든요. 네. 미국은 사립대학이 발전기금 내고 거기서 들어가요? 거긴 거기 당당하게 들어가지. 들어가지. 그거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 그 기부를 엄청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마지막 약간 저걸 주는데 당당하게.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깨끗해. 돈을 엄청 내고 들어가니까. 그냥 내가 대고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걔들은 깨끗해요. 발전금 내는데 우리는 그게 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요, 학교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돈을 해먹는 거지. 저렇게 5천만 원 갖다 주고 어떻게 학교 통장에 넣어. 개인이 다 해먹는데 우리는 그 중고등학교나 물론 사립학교가 우리 학교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네. 일도에 넘기진 않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게 이상하게 벌어지는 작태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또한 사실인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는 미국의 장점이 미국은 사학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그 대학에 기부금 내고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로 보장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때는 나이가 나잖아.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그러고 있죠. 사실은 더 추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인데. 저도 예. 이제 제가 아는 언니가 이제 그 대학교 교수를 하는 게 이제 그 본인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강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학장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막 가면은 학장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여기서도 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거 진짜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를 뭐 빗대어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돈 올라갈 때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기금으로 내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것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분노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 그런데 다 그런 거 다. 사회가 다 그런 거야. 지금 이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호 관계가 존재하고 뭐 그 안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운행이 되는 게 느껴지고 오늘 이 영화에서는 그걸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확 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범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유가 5천만 원 들고 갔을 때 형사랑 경찰이랑 그 안에서 교정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와 이거 뭐 발전기 흔한 안 걸리는 거야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황당하고. 왜냐면 그 형사도 그 중에 일부를 받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원래 안 걸리는 거라고 하는 게 더 장면이 이 영화의 모든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검사가 이것만 하잖아요. 이 영화가 이 사학 다루면서 사실은 다 지인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이도 누구냐면 자해 초등학교에 있던데 횡령해갖고 기소된 사람을 약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검사가 이 의로운 줄 알았던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다 서로 봐주고 모른 척하고 그런 거. 근데 이 영화가 나는 되게 훌륭한 게 잘 짠 게 안개의 도시 무진이라는 게 안개가 안 보이잖아 앞에가 바로. 근데 난 놀란 게 첫 장면이 이 교무실에서 학생을 막 패는데 다 그냥 자기 일하고 있잖아 사람들이요.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모습을 각 곳곳에 배치한 거야. 때리는데 모른 척하고 있지. 형사 돈 주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지. 다 그냥 모르고 묵인하고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이 무진이라는 도시
처음부터 마지막 또 안개도시 딱 나오잖아요. 네. 그거와 이 지금 영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교장의 뭐 성추행, 성폭행 그거 당연히 나쁜 거지만 그거를 다 묵인하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그쵸. 봐주고 있고 부인은 당당하고 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막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보면 사회가 가해자가 더 당당해. 피해자는 더 웅크리고 있고 더 말 못하고 그게 비단 이 영화에서 다룬 주제가 그렇죠. 아니라 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가해자가 훨씬 당당하고 또 더 많이 가지고 있어. 피해자는 다 약자인 경우가 훨씬 많고 그 하면 무조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뚜껑을 딱 열고 봤을 때 법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뭐 존재한다고 하는데 전혀 자유, 평등, 정의는 없어. 그냥 돈의 흐름이야. 돈이 많고 사회에 권력이 얼마나 있고 이거에 따라서 그 처벌 죄는 있어. 죄는 있다고 인정했어. 너 잘못을 했는데 보면은 이 약자들은 되게 많이 형을 살아요. 보면은 그 억울하게 더 많은 형을 사는 것 같은데 강자들은 가해자들은 조금만 살다 나오는 거야. 너 죄는 있어.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너무 당당해. 그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더 힘든 점이 뭐냐면 강간을 했어, 교장이.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싸웠으면 우리가 와 뭐야? 그냥 그랬을 거야. 근데 문제는 영화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나쁜 놈들이 너무 나쁜 놈이 드러나고 네, 맞아요. 저거 이 여자애도 귀가 안 들린다고 했었는데 귀 듣기도 하고 반전 같은 걸 통해 갖고 아 저 잡았구나. 나쁜 놈의 나쁜 짓이 다 드러났어. 다 인정하는데 변론가 갖고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분노가 나는 거지 이게. 네. 분노야. 진짜 너무 황당해. 이 사람은 무죄다. 이거는 얘네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면 뭐 증언이 없다. 증거가 없다. 해서 아예 뭐 죄가 성립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해. 인정하는데 판사가 그러나 그러면서 뭐 여태까지 했었던 사회적 기여가 인정이 되고 또 실제로는 그 사람이 뭐 그 수술을 해서 뭐 위가 아팠대나 뭐 그러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사람은 징역 뭐 여기서는 8개월 6개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년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가 2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조금만 이 사람의 형벌을 하니까 너무 난 분노가 이게 화가 너무 나고 차라리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하늘에서 벼락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지옥 드라마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런 거 과거에 했으면 나온 게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절대로 빈말이 아니야. 이 법조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조 시스템이라는 것은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도 뭐 그 변호사비 엄청 들이면 좋은 변호사 싸가지고 피해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개선됐습니다. 분명히 많이 개선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민주화나 이런 데서 많이 개선이 되는데 여기는 여전히 사각지대거든요. 장애인들 문제는 굉장히 사각지대고 더구나 이 청각장애에 있는 분들은 정말 침묵의 세계인데 그분들이 정말 이제 그런 게 많이 그런 그 악랄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정말 그 인화 그 사실 이제 거기를 사실 이제 공지영 작가가 이거를 소설 쓰고 황동익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거를 버티게 해준 그 운동가들. 운동가들 정말 정말 대단하게 싸운 거죠. 그 사람들에서 뭐자고 해가지고 계속 실패하고 졌죠. 아까 저 데모 진압당하듯이 진압당하고 끌려가고 그랬지만 끝까지 남아서 그 마지막 구호가 그거예요. 내가 세상 바꿀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 다만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싸우는 거다.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저렇게 내가 물론 그 주인공도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것에 휘말린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가서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밀려들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본 것을 안 봤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 말고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침묵하고 같이 동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나머지 선생님들이나 그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동조한 거잖아요. 하나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구를 벌 주고 누구를 벌 안 줄 수가 없는 다 벌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다 얽혀 있으니까 죄를 다 조금씩 조금만 주는 거야. 내 죄도 가리기 위해서 이 같은 그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얼마나 정말 그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영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은 도가니가 아니어도 그냥 주제 의사가 토론 똑같아. 세상이 널렸죠. 너무 그런 얘기만 가면 안 돼. 영화의 텍스트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영화 방송이 되는 거지. 난 요번에 영화도 사실은 그 교장 있잖아요. 교장이 이 공포스러움을 너무 연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배우를 잘 선택했어. 배우도 잘했고 또 이 화장실 강간시 같은 거 문 잡고 아이고. 있는데 위에서 고개를 탁 내미는 장면. 그 장면 섬찟했어요, 진짜로. 무시무시한 엄청났어요, 장면 진짜. 같아요. 그래서 저 장광 씨가 네. 이러고 나서 엄청 욕 먹었대. 이 그렇겠죠. 나쁜 놈아, 네. 여자 사람들한테. 아니 그리고 되게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이런 장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지금 화산자지 같은데 뭐 씻다가 뒤 돌아보면 누구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의 의식이 많은데 카메라를 딱 위로 잡아가지고 얼굴이 싹 나오는데 무서워요, 진짜. 이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네. 웃고 있는 모습 황 그런 거. 감독이 그런 재주가 있어 원래.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다 연출력이죠, 교수님. 네, 그런 거 진짜 좋았고 저는 저 여자아이 있잖아요. 유리라는 아이가 그 막 그 사탕 먹고 웃고 막 계속 웃잖아요. 그리고 막 그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막 짜장면 먹고 웃고 그런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그런 고통을 당했어도 그 자체가 하나의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웃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얘 지적장애가 있는 애잖아. 그것도 그런데 그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꼭 그 어떤 막 힘든 상황 있잖아. 저렇게 막 고통당하고 막 그랬다고 해도 그 이 사람한테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권리가 있고 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 나는 그런 게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실 이 영화가 설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는 들어요. 되게 불편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보는 사람이 너무 불편할까봐 오히려 나쁜 놈들의 나쁜 짓을 너무 많이 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말한 것처럼 제 정신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의사도 뭐라고 했냐면 제 강간당한 같지 않게 와갖고 빨리 먹고 그랬다. 사실 이 부분도 계속 파고들면은 사실은 실제로 쟤 강한 애 맞아? 막 그렇게 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쉽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진술서 2개 쓴 거 때문에 갑자기 그냥 확 넘어가면서 저 의사가 나쁜 애가 넘어갔지. 물론 여가 시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 피해자 쪽을 억울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더 후업하고 좀 더 이 변호사가 이쪽 변호사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관 예우기만 한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저쪽의 논리를 굉장히 억울하지만 어이없게 막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변호사가 뭐 할 때마다 여기서 다 그냥 반박하고 끝내버리니까 너무 허무하게. 그러니까 이 재판을 보면서는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근데 이제 그게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증거가? 기관적으로 저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선고는 전혀 엉뚱하게 됐죠. 그쵸, 예. 그거에 주목을 둔 거지. 왜냐면 저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 그쵸. 그러니까 그 형사가 그러잖아. 딴소 집어치고 무조건 정관이유로 고라라. 그러면 죄는 뭐 자기는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볼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때리니까 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겠죠. 그쵸. 우리 재심 사건이나 이런 거 많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화나 이런 게 많이 지루해졌지만 여전히 그런 많은 사각지대에 놓인 건 많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사람에게 좀 각성을 시키고 좀 그게 세상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치 있습니다. 굉장히 여전히 세상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이거고 또 하나는 여전히 저렇게 그 싸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박수를 보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거를 그 아이가 너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이 인권 운동가인 그 정유미와 또 공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울 때 안아주잖아요.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바닷가도 같이 가주잖아요. 그리고 함께 웃고 같이 하는 장면을 볼 때 이 아이들이 당했었던 그런 고통과 슬픔도 있지만 이렇게 이 아이들과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그래도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전개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보기가 좋았어.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 들어가고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 문제가 터지고 재판까지 너무 빨리 가니까 빨라. 사실은 더 집중적으로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되게 보기가 편하지 사실은. 어. 오히려 막 질질 끌면 예.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짜증나고. 네, 근데 근데 진짜 빨리빨리. 오히려 그러니까 영화가 절대로 사람을 막 흥분시키고 그쪽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하면서 뒤쪽 오히려 재판 이후에가 더 쉽게 맞춰진 것 같아서 그런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연기 연출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어. 특히 악역이 처음에 교장이랑 선생이랑이 굉장히 엄청나게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절제된 상황에서 연출해서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악역이 바뀌어요. 바뀐 게 아니라 슬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도 될 수 있고 수의도 될 수 있고 검사도 있고 나중에는 그 어느 중간 되다 보면은 앞에 교장이랑 선생을 약간 잊어버리게 되고 이 사람들이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짜 증언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연기가 실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 이름 뭐죠? 그 기숙사 그 김주령 씨도 엄청 내가 보기에는 현실이 같지는 않아요. 그분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딱 절제되게 딱 어느 순간에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볼 때만 굉장히 세게 받아들이고 생각이 안 나게 그 뒤로 갈수록 다른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연출을 정말 제가 생각에 엄청나게 탁월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역들이 악역들이 진짜 악역 같고 예. 악역이 이 사람도 다 사람은 모두 다 악역이죠, 실은. 악할 수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악한 일을 맡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래사님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너무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는 영화 방송 같이 보는데 좀 방해되니까 너무 지금 다른 얘기 하시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근데 그 윤자예 씨 그 역은 난 조금 좀 불만이었어 사실. 너무 셌어. 너무 과장되고 다른 역들은 그렇게 과장된다는 생각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진짜 그러나? 그럼 그 정도예요? 누가 당연하지. 그 네. 힌트가 그거 아니야. 너 뭐요? 한 번만 더 교정한테 꼬리 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가? 누가 그 여자? 네. 오징어 게임 그 제가 오징어 게임의 그 여자잖아요. 한민여. 와 보고 놀랬네. 황동현 선생님이는 황동현 감독이 그 배우를 잘 써서 오징어 그러니까, 게임에도 가져간 그러니까 거죠. 저 공유도 그 오징어 게임에 처음에 돌고 네.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사람 다 데려간 이렇게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왔나 했어. 계속 나오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데 네. 그 차 공업사에서 그 차 고치는 아저씨. 예. 그러네. 유리공 맞아. 오징어 게임에서 유리공에 나오고 마이파드에서도 나오는 여기서 사람 많이 데려갔네요 이렇게 네. 오징어 게임으로. 자기가 쓰는 배우들 같이 갈 수 있는 그럼. 감독이 좋은 것 같아. 그 나는. 감독이 되게 저 봉준호도 맨날 그렇죠. 성공하거든. 맨날 갖다 쓰고 네, 완전히 맞아요. 식사하게 만들잖아. 감독 너무 워낙 식사하게 만들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봉준호를 이거. 특별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진짜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면 이 영화랑 기생충이 네. 어느 게 낫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네. 난 도가니가 나. 그런 거 괜찮았습니다. 예. 도가니 정말 훌륭하네요. 진짜. 예, 또 이제 마지막 총평 나누고 이제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네, 마지막은 당연히 공유와 정유미와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인 배우들 여자의 연두, 유리 그리고 남자의 민수죠. 정말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질질 끌지 않고 뭐랄까 이게 딱 그 공감되게 한다. 보면은 이게 거짓이다 그러니까 과장된 연기를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이제 감독의 연출력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황동혁 감독이 정말 재능이 있는 감독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공유도 마찬가지로 정말 진지하게 그 역할을 참 잘 받아들이면서 뭐 더 앞으로 나서지도 않고 딱 어느 적정선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미는 거기에 맞춰서 공유에 맞춰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까불까불한 스타일이긴 한데 거기에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또 재미를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초 같은 역할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았고 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이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줘서 오히려 이 영화가 더 뭐 잘 됐고 또 이 이야기가 사회 문제까지 돼가지고 또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또 끝까지 진실을 뭐 파헤쳐서 그 사람들을 벌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노부자님. 아, 네. 저도 영화가 그 뭐 정말 사회 고발 영화 혹은 뭐 이렇게 진실을 나타내는 영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 그리고 또 이 사회 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정말 이렇게 보게 해준 영화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게 그 적정선을 잘 맞춰서 영화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말 잘 보여줬고 마치 나 각성되는 느낌이었어요. 영화 보면서 계속 나 진짜 왜 이렇게 살았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 앞으로 이건 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맞아. 영화. 그리고 내가 남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하는 나를 정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가니가.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도가니는 정말 꼭 한 번씩 보신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생을 다시 재부팅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인생 영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항상 이런 것만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정말 흥미진진하고 폭발 뭐 그런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인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장르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 더덕이 없이 심파로 흐르지 않고 그 아주 컴팩트하게 이것도 속도감도 있고 질질 끌지 않고 뭐 어떤 다른 영화는 막 울고 지불고 질질 끄는데 거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그 연출의 덕분에서 2시간 넘는 영화인데. 꼭 그 소설도 정말 좋습니다. 네? 소설도 꼭 좋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그 멋진 소설 읽으면서 그런 거에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정말 소설을 그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오마주를 하면서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잘 썼어요. 그래서 소설도 꼭 읽어보시고 영화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아이들 연기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의외로 디테일한 것들이 좀 잘 그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가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시민운동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가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좋지 않거든요. 그 안에도 엄청 문제 많고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문제 많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로. 근데 정유미라는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냐? 전체적으로 의롭잖아. 근데 처음 장면 보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시민운동자 그 꼰대 짓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공유가 차를 운전도 안 했는데 지가 박아놓고 막 우기잖아요. 우기고 뭐 술 냄새 나는 것 같다부터 시작해갖고 한 작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코믹하게 그린 건데 그게 딱 드러나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은 딱 보면서 야 저거는 뭘 아는 사람이 비꼬려고 좀 만든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좀 재밌었고 일단 여러 가지로 볼거리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를 봤고요. 교수님 다음 주는 어떤 영화를 갈까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윤 누구지? 그 여배우. 윤여정. 윤여정은 죽어야. 죽여진 여자를 보고 싶은데 아니야. 네네. 근데 그것도 좀 우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고발 영화인데 외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파워 오브 원이라고 그 흑백 차별하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 이거요? 1992년 거? 여기 태국 들어가 봐요. 맞아. 이거 모르는 영화입니다. 이거 흑백 영화인데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그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영화인데 이거랑 조금 분위기가 달라. 이거 이제 강 건너 문제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도 고발 영화인데 좀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극적으로 잘 만들어서 다음 주에 이 파워 오브 원 이게 1900 몇 년 영화예요. 5,500원.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거 너무 비싼데? 괜찮습니다. 92년도 영화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다른 분들이 이거 보시면 너무 비싼데? 어쩔 수 없죠. 교수님 이런 거를 그렇죠. 주저해서 안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봐야죠. 예. 그래서 파워 오브 원을 봤는데 이것도 볼만합니다. 이것도 파워 오브 원. 흑백 문제, 인종 차별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영화인데 잘 들었어요. 대박이네. 근데 이렇게 오래된 영화가
이렇게 고가로 나오는 건 거의 없거든요. 네. 특이하네. 영화 잘 만들었어요. 특이하네요. 특이합니다, 여러분. 영화 잘 다음 만들었어요. 주는 좀 고가의 영화입니다. 파워 5.5 오브 원. 원 보시고 파워 오브 원. 그 다음에 저 윤여정의 그 저 죽여주는 여자 여자를? 보시고 그것도 굉장히 우울해서 같이 너무 연장 보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우울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파워 오브는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요. 음. 우울하지 않고 좀 그 미국 영화 전형적인 미국 영화인데 그래도 잘 만들었어. 그래서 파워 오브로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지 아벨드색 감독의 네. 파워 오브 원을 보겠습니다. 발음이 네. 좀 네. 영국식 영어 무시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녁 10시에 또 새로운 영화로 만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